백골난망. 자, 백자는 흰백자, 골자는 뼈골자, 난자는 어려울 난자, 망자는 잊을망자. 해석과 의미가 같네요. 해석은 백골, 죽어서 백골이 되어도 살이 다 썩고 뼈만 남아도 은혜를 잊기가 난 어렵다는 의미를 쓰입니다. 자, 상대방이 베풀어진 은혜를 죽어서 살이 다 썩고 백골만 남을 때까지 잊기가 난 어렵다. 죽어서 뼈만 남은 뒤에도 잊을 수 없다는 뜻으로 남에게 큰 은혜나 덕을 입었을 때 고마움을 나타내는 말로 쓰입니다. 대표적인 예는 우리가 전에 보았던 결초보온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유언으로 작은 어머니와 함께 묻어달라고 했는데 아들이 작은 어머니를 돌아가신 아버지와 같이 묻지 않고 시집 보내드렸더니 그 작은 어머니 돌아가신 아버지가 전쟁터의 풀을 묶어 자기 딸을 살려준 것에 보답했다는 이야기. 얘가 적당할지 모르겠지만 돌아가신 주인을 잊지 못하고 주인의 관을 지키거나 주인의 무덤을 지키는 개들의 이야기가 종종 소개되곤 하지요. 죽어서도 은혜를 잊지 않는다. 죽으면 이승과는 이별인데 어떻게 보답을 할 수 있을까요? 그만큼 많은 고마움을 느낀다는 표현으로 쓰이는 말이지요. 정문일침. 정자는 정수리 정자입니다. 정수리정. 자, 정수리 정자는 왼쪽에 있는 고물의 정자에 발음이 들어있고 오른쪽에 있는 머리 혈자의 뜻이 들어있습니다. 머리 한가운데 있는 정수리 가마를 뜻합니다. 문자는 문문자. 자, 머리 가마 부분을 정문, 정수리에 있는 문이라고 합니다. 일자는 한일자. 침자는 바늘침 또는 침자입니다. 침침. 한의원에 가서 맞는 침을 뜻합니다. 자, 해석은 정문, 즉 정수리에 있는 문에, 즉 가마에 일침, 침 하나를 꽂는다. 하나의 침을 꽂는다. 정수리에 하나의 침을 꽂는다. 의미, 따끔한 한마디의 충고라는 뜻. 자, 우리나라 옛날 풍습을 기록한 삼국지 우이지 동의전에는 이런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어린 아이가 출생하면 곧 돌로 그 머리를 눌러서 납작하게 만들기 때문에 지금의 진한 사람의 머리는 모두 납작하다. 여기서 진한은 신라나 가야지방을 말하는 것입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기록을 증명하는 유물이 국보 92로 기마인물상입니다. 머리가 길게 묘사되어 있는데 이러한 풍습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원시사회에서 널리 유행했다고 합니다. 머리를 눌러 납작하고 길게 만드는 걸 편두라고 하는데 어린아이가 태어나 머리뼈가 굳지 않은 상태일 때 머리를 천이나 노끈으로 감든지 돌이나 목판 같은 것으로 눌러 머리 모양을 변형시켰다고 합니다. 특히 가마라고 불리는 정수리 부분은 뼈가 아주 말랑말랑하여 숨을 쉴 때마다 들락거린다는데 이곳을 한자로는 정수리에 있는 문이다 하여 정문이라고 합니다. 이 말랑말랑한 곳에 바늘을 콕 찌르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작은 행동이지만 치명상을 입을 겁니다. 정문일침은 말랑말랑한 정수리를 바늘로 한번 콕 찌르는 행동처럼 상대방이 잘못했을 때 아주 짧은 말로 하는 따끔하고 매서운 충고나 교훈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쓰입니다.
양호유환, 양호유환. 자, 양자는 기를 양자입니다. 기를 양자. 호자는 범호자, 범호자. 유자는 남길 유자, 남길 유자. 유언이라고 하면은 남긴 말을 유언이라고 하죠. 한자는 근심 한자, 근심 한자. 해석 양호, 호, 범을 길러서, 다른 말로 하면은 호랑이를 길러서 유환, 근심을 남긴다. 호랑이를 길러서 근심을 남김. 의미 공연히 화근을 길러서 근심 걱정을 만든다. 공연히 화근을 길러서 근심 걱정을 만든다. 19세기 말 조선을 여행했던 영국인 여행가 비숍이 쓴 책에는 조선 사람들은 1년의 반은 호랑이한테 물려 죽은 사람 문상을 다니고 1년의 반은 호랑이 사냥을 다닌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18세기 초에는 강원도 한 도에서만 최근 6, 7년 동안 호랑이에게 당한 수가 300명을 넘어싸웁니다. 란 장계가 올라올 정도로 호랑이 피해가 컸다고 합니다. 예전에 큰 목장들은 섬에 조성되어 있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호랑이 피해를 없애기 위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어미 호랑이는 무섭지만 새끼 호랑이는 아주 귀여울 수 있지요. 귀엽다고 키우다 보면 언젠가는 화를 당할 수도 있을 겁니다. 호랑이를 길러 근심을 남긴다는 양호유환이란 성어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것이 구렁이를 키우는 사람들 사진입니다. 구렁이 키우는 사람들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은데 작을 때는 그렇다 치더라도 엄청 큰 다음에도 구렁이를 믿을 수 있을까요? 자신이 키우던 구렁이에 물리거나 목 졸려 숨진 예가 종종 보도되기도 하죠.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고 일본이 한국을 못살게 구는 것도 새끼 호랑이일 때 더 자라지 못하도록 싹을 잘라 자신들의 영역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경거망동은 이따 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중누각도 이따 따로 볼게요. 궁여지책, 궁여지책. 궁자는 다할궁, 다할궁. 여자는 남을여, 남을여. 지자는 어조사지, 어조사지. 책자는 꾀책자, 꾀책자입니다. 꾀책자. 해석은 궁, 다한, 여, 나머지의 계책. 지혜를 다한 나머지의 계책. 매우 어려운 가운데 짜낸 한 가지 꾀를 궁여지책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대책이 없는 가운데 짜낸 궁색한 어려운 대책을 궁여지책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사진 볼까요? 코로나19로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아 학생들 등교에 맞추어 학생들 점심 식사용으로 재배했던 친환경 농산물의 판로가 막혔습니다. 궁여지책으로 버릴 수밖에 없는 농산물들을 모아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만들어 할인 판매하여 피해를 조금은 줄였다고 합니다. 두 번째 사진은 코로나라는 무서운 바이러스와 싸우면서도 자신을 방어할 방호복조차 없어 궁여지책으로 비닐봉지를 입고 환자를 돌보는 다른 나라 간호사들의 사연이 우리를 슬프게 했었지요. 박학다식, 박학다식. 박자는 넓을 박자입니다. 넓을 박. 널리 이것저것을 다 아는 사람을 우리는 박사라고 하죠. 박사. 그때 박입니다. 학자는 배울학자, 배울학자. 다자, 마늘 따자죠. 마늘 따자. 식자, 알식자입니다. 안다, 지식이라고 할 때 그 식자입니다. 해석은 박학, 널리 배워서, 다식, 많이 안다 또는 아는 것이 많다.
널리 배워서 아는 것이 많음. 의미는 학문이 넓고 식견이 많음. 아는 것이 많다는 뜻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박학다식한 사람들을 보면 참 부럽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박학다식하기는 어렵고 또 꼭 그렇게 될 필요도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내가 잘하는 분야에 관심을 갖고 그 분야에서 열심히 하며 행복을 느끼면 되지 않을까요?